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서초와 또 용산 그리고 강남 동작구를 제외한 21곳의 아파트값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송파구나 마포구 또 강동구 등 이렇게 인기 지역의 경우에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서울뿐만이 아니죠. 지난해 급등세를 기록했던 경기도 광명이라든지 또 인덕원 등은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에 매물은 쌓이고 있고요. 거기에 또 매수세는 크게 위축이 됐고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큰 데다가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 규제 등으로 이렇게 수요가 줄어든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금리가 더 오른다면 아마 오르게 되겠죠.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JYP 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뭐 한여름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좀 좋은 물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상가 통건물도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물건이 좋으니까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경기도부터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자, 경기도 이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천에 대대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자, 이곳에 위치한 토지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천의 대대리 토지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대대리 하게 되면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그 길 건너편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바로 앞에, 문 앞에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뭐 SK의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걸 좀 보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 현재 지금 창고 부지로 좀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또 지목이 좀 잡종지다 보니까
또 대지로서 나대지로서 또 활용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이천 대대리 쪽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경강선 또 KTX가 지나가는 이 부발역에서 차량으로 약간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SK 하이닉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토지로서의 가치가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전체 면적을 보시게 되면 면적 자체가 괜찮습니다. 한 655평방미터 이걸 평수로 구평수로 좀 계산하게 되면 198평 정도가 나오죠. 거의 한 200평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도하고 이제 지목을 보시게 되면 이거 이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목이 이제 잡종지입니다. 이 지목하게 되면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토지는 약간 25개의 어떤 그 지목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대지다, 뭐 안 그러면 뭐 전이다, 답이다 해서 이제 그걸 용어를 좀 붙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잡종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잡종지가 하나의 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든지 크게 활용이 좀 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토지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 토지가 이제 도로에 접해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현재 이 잡종지로서 도로에 접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그 기업 창고 즉 SK 하이닉스 바로 앞에 있는데요. 거기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회사가 현재 지금 창고 형태로 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좀 작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이제 잡종지입니다. 이제 SK 경기도 이천 이쪽 정도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꽉 묶어놓은 동네들이 듬성듬성 많이 좀 주변 지역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주변 지역의 어떤 투기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으로 잡아놨지만은 이것이 이제 용도 변경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잡종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용어가 이제 잡종지로 되어져 있으니까 뭐 좀 약간 좀 그렇다 그러는데 이 잡종지가 상당히 좀 땅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뭐 공장을 지으면 공장 연주가 되고 건물을 지으면은 뭐 나대지가 되고 여러 가지 용도 활용 방안이 상당히 좀 크고요. 또 잡종지에서 뭐 나대지로 이전할 때는 상당히 좀 쉽게 이전이 좀 가능하고 또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그 지목보다 나대지 외에는 어떤 지목보다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잡종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잡종지로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쓸 수 있는 땅이 되느냐, 주변 지역이 여건이 잘 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뭐 SK 하이닉스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토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기업 창고로 현재 지금 임대 중에 있고요. 또 매매가는 한 3억 6천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3억 6천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단기적으로도 또 수익이 좀 가능한 그런 어떤 잡종지로서의 또 변경이 가능한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모습 보면서 토지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토지 뭐 주변에 이제 사진 몇 장 좀 갖고 왔는데요.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 면적이 655평방미터입니다. 이 구평수로 얘기하게 되면 약 한 200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이렇게 좀 창고 용도로 현재 좀 쓰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이 이제 본 물건의 이제 토지인데요. 이렇게 창고 형태로 현재 좀 쓰고 있는 토지다라고 이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로에 좀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길 건너편, 요거 조그만 도로고 바로 좀 한 20m만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큰 도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윗부분이 이제 그 SK 하이닉스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이용한 이 가능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 상당히 좀 이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잡종지라는 용어를 한번 뭐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상당히 용도 변경이 쉽고 용적률을 완화시켜줄 때 이런 부분이 있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나대지로 나와 있는 땅보다는 저렴하고 또 활용 가치는 상당히 좀 높고 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잡종지로서의 활용 가능한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천시 대대리의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용도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이런 거 설명 듣기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려우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계획관리 지역의 잡종지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도로에도 인접한 곳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그 입지 여건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의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호법 인터체인지, 즉 중부고속도로라든가 영동고속도로 그 사이에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가 들어온 이유도 이렇게 영동고속도로라든가 중부고속도로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이렇게 딱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이천 IC라든가 호법 인터체인지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경강선, 즉 KTX 부발역에서 차량으로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강선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이전 사업이라든가 이 경강선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상당히 좀 큽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점도 충분히 좀 가져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물류센터들이 이렇게 한 군데 SK 하이닉스를 껴서 동그랗게 좀 모여져 있어요.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여기 물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갈, 대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본 물건지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창고 용지로서의 활용 가치가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 토지를 가지신 분이 거의 한 20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물류센터도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을 물류센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올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두는 그런 형태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좀 이 토지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바로 위쪽에 있는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어떤 확장성, 이것만 좀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토지로서의 메리트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에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현재 좀 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좀 현재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초기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때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잡아놓은 지역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서 도시 지역으로 만들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빼는 그런 것들도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순차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이용 가치,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매매로서의 어떤 수익 가치도 충분히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업체 수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땅은 200평이라서 좀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물류센터라든가 기업들이 들어오는 지역이냐 아니면 빠지는 지역에 따라서 이게 어떤 토지에 대한 가치가 200평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또 상승할 수가 있고 또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도별로 이천시의 어떤 사업체 수를 좀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의 어떤 수요층 자체가 이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라든가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든가 이게 어떤 확장성은 앞으로도 크게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토지로서의 가치가 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주변 지역의 호재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호재 자체는 이 부발 쪽에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제 부발 쪽이 점차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 부발 쪽 역세권 사업은 2019년도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착공이 이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에 뭐 이천의 어떤 뭐 서비스 센터라든가 뭐 기상 서비스 센터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 대상지를 크게 확장하지 않고 부발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좀 꾸준하게 현재 좀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부발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본 토지의 또 활용 가치도 크게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천에 또 중립택지지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2년 전부터 현재 지금 착공해서 현재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약 한 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같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 수요층들을 충분히 이 안에서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평택에서 부발선의 어떤 평택에서 부발 요 라인도 현재 지금 그 착공 예정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면 이 평택에서 부발로 연결되는 이 노선 자체, 철도에 대한 노선 자체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를 한번 느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GTX-D 노선입니다. 이 삼성에서 여주 간의 연장 추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GTX 라인, 뭐랄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어떤 중요한 지역, 그러니까 삼성역, 2호선 삼성역이라든가, 뭐 청량리역이라든가, 이런 역들, 또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역들을 어떻게 뭐 1시간 내로 계속적으로 경기도권을 1시간 내로 줄일 수 있느냐, 뭐 3, 40분 안으로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GTX D라인, 요새는 뭐 F라인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GTX A, B, C 노선, 또 요거는 이제 예타까지 진행이 돼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또 GTX D 노선이 이제 그에 따라가는 노선인데, 현재 GTX D 노선에 대한 삼성에서 여주까지의 어떤 연장 추진 사업이 현재 좀 순조롭게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 쪽에 GTX D 라인까지 두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층들을 빨리 실어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라인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 가치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가대표급 반도체 회사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회사, 여기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주변에 보시면 지도 보셨죠? 산업단지들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둘러싸이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부동산은 아주 좋다라는 거죠. 자, 입지 여건 살펴드렸고요. 여기에 호재들도 같이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을 보시게 되면 매매가가 약 한 3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 본 토지는 지역으로 얘기하면 계획관리 지역 안에 들어가고요. 이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진목으로 얘기하면 잡종지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 잡종지,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어떤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잡종지는 나대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잡종지입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공장 용지를 지어지면 공장 용지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나대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활용 빈도가 상당히 좀 좋은 것이 바로 이 잡종지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천에 현재 지금 월 1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거의 뭐 한 10년 동안 받는 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세 수익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약 한 1억 5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현재 지금 그 토지에 대한 대출이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다른 어떤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이게 잡종지고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잡종지이다 보니까 대출액이 그래도 1억 5천만 원 정도 좀 잘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 매매가는 한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토지를 좀 갖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 토지를 좀 뭐랄까요, 뭐 임야가 아닌 이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서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시 대대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석촌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8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으로 도보로 약 1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합니다. 옆으로는 송파구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왕복 10차선의 송파대로가 위치해 있는데요. 북쪽으로는 잠실대교를 이용해 강북으로, 남쪽으로는 성남시로 이동이 용이해 서울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한 석촌동입니다. 전국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인 만큼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테마파크를 비롯해 백화점, 가락시장 등 쇼핑시설과 문화시설을 즐기실 수 있고, 석촌호수, 탄천 둘레길 등 녹지 공간도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본연장 인근의 개발 호재 소식 또한 뜨겁습니다.
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한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근 근로자들의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 심의 통과되며 이 부지에 주민의 문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 서울 동남권 문화 및 생활 거점으로서의 입지가 더욱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동남권의 상업 및 유통의 중심지, 그 핵심 입지에 위치한 송파구 석촌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전형적인 인기 지역,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자, 송파구 가보겠습니다. 자, 송파구 석촌동의 오피스텔, 일단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오피스텔입니다. 보기 드물게 투룸이면서 가격대는 한 6억 중반대에 구성되어져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가격을 보시면 압니다. 이 8호선과 9호선, 이 석촌역이 지나가는 역에 한 30초 거리에, 거의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6억대에 나와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8호선과 9호선 이 서촌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전용 면적을 보게 되면 36.41, 대지 지분이 16.5평방미터입니다. 이 전용 면적하고 대지 지분을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대지 지분을 보시게 되면 한 10평이 11평 정도가 되죠. 근데 실사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한 12평이 좀 넘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그 석촌동 쪽 주변 지역에 오피스텔이면서 대지 지분을 16.5평방미터, 약 한 5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대지, 약 한 500평이 되는 대지에 한 70여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지 지분을 한 5평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은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가격을 보시게 되면 그중에서 한 5층 정도에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는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오피스텔이면서 대지가 약 한 500평이고 세대수가 약 한 70여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투웨이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주식 주차를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새롭게 서울 지역 안에 새롭게 지어지는 오피스텔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기계식 주차를 넣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차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주차가 가능하면서 투웨이 시스템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잘 되어져 있고 또 여기랑 좀 가까이 있으면 나중에 이거를 실거주로 잡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전세를 놓던가 아니면 월세를 놓던가 할 때 상당히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준공이 2024년 2월달 준공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분양 물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약금을 10%를 놓고 중도 무이자로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본 물건은 또 하나 이 전매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나 가격이 오르면 팔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액 투자를 하시는데 처음 부동산에 접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는 약 한 6억 5,700만 원입니다. 자,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본 물건은 2024년도 2월 달에 준공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외형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특이하죠. 여기에 이 건축사, 이 건물을 디자인한 건축사가 대통령상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라든가 외부에서도 눈에 띄게 이 건물 외관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커뮤니티 시설을 상당히 좀 잘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 그 오피스텔이면서도 편의성 공간을 놨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복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부를 보시게 되면 내부 옵션 자체는 상당히 좀 세련됐고요. 또 옵션 자체를 다양하게 좀 집어넣은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대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또 투웨이 시스템으로 자주주차를 넣기 때문에 안에 있는 옵션 자체도 상당히 좀 세련되게 놨어요. 그리고 고급적으로 지어져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물건들은 그 젊은 신혼층 부부들에게 상당히 좀 좋습니다. 나중에
그 젊은 신혼층 부부에게 맞게끔 니즈에 맞게끔 꾸며져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롭게 또 전세를 눕거나 또 월세를 놔서 하나의 또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밑에 이제 주차 공간을 보시게 되면 전 세대가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를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 놨고요. 2층과 3층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놨고 또 하나는 이게 또 투웨이 시스템, 그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넉넉하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차 공간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추후에 이제 오피스텔이 기계식 주차냐 아니면 자유주차냐에 따라서 이 월세 수익이라든가 매매가에 대한 차이를 충분히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일단 건축가 분 자체가 대통령상도 받으셨대요. 외관부터 아주 눈에 띄는 유니크한 곳이죠. 자, 거기다가 신축으로 지어지는 투룸의 풀 옵션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아주 좋습니다. 전 세대 기계식 아니고 자주식으로 주차가 된다고 하니까 뭐 좋은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네요. 자, 거기다가 입지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8, 9호선 초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입지 여건도 좀 자세히 봐주시죠. 네, 뭐 강남구, 또 송파구,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여기는 이제 하나의 3대 산맥이거든요. 이제 가격 자체가 요새 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다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오른 거에 비하면 뭐 그거는 뭐 하나의 뭐 조금밖에 되지가 않는 거고요. 그만큼 석천역 쪽 주변 지역은 이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로서의 상당히 좀 이점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석천역 라인에 위치했습니다. 이 석천역 라인이라는 것은 이 9호선과 8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이거든요. 이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2호선 라인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9호선 라인에 붙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냐에 따라서 이 가치 자체가 정도 많이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석천역이라는 것은 또 8호선 라인과 9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다. 또 9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연장 사업을 현재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 8호선 라인도 별내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어떤 수요층들을 충분히 끌어올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라인에 위치해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물건들은 전세가 한번 형성이 되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인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본 물건은 이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이 산토팔달의 중심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올림픽대로라든가 이 동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하고도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강남이라든가 뭐 송파라든가 여기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층들이 넘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대형마트라든가 뭐 백화점 등 이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곳곳에 상당히 좀 많이 사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본 물건지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서 추후에 어떤 전세라든가 월세를 놨을 경우에 적정한 가격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 녹지 환경도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이 석촌 고분이라든가 석촌호수, 또 올림픽공원 등이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고, 또 교육 환경 수준도 상당히 좀 우월하기 때문에 이 어떤 전세가라든가 월세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주변 지역의 학군을 좀 보시게 되면 송파초라든가 서천초, 가락초가 주변 지역 반경 약 한 500m 범위 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초중고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원과 시설도 상당히 좀 우수하거든요. 또 학원과 시설이 우수하다는 건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뭐 멀리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지역에 몰려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또 월세를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개발 호재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잠실 마이스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좀 순차적으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주변 지역, 즉 코엑스라든가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 업무 지구 내에 이제 현대차가 좀 크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또 관광 명소로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큰 상당히 큰 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2029년, 2028년도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탄천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 주변 지역을 점차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제 8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내년 정도면은 개통이 되는데요. 이 8호선이 계속적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수도권 북쪽 쪽으로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을 이 8호선 안쪽으로 좀 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또 하나는 9호선 연장 사업도 있습니다. 이 9호선 연장 사업이 2028년도에 이제 준공 예정인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9호선 라인과 8호선 라인, 이게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철도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재거리를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위례 신도시인데요. 이 위례 신도시가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어떤 위례 신사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청담역, 보건사역, 뭐 삼성역 쪽, 이 중요한 강남 쪽에서 중요한 역사를 계속 건드려가면서 위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잠실 일대 어떤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이 다양한 호재를 한층 갖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구 석촌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석촌동 자체가 뭐 입지가 워낙에 훌륭하고 여기 찾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사실 설명 들으시면 바로 체감이 되실 거예요. 자, 입지와 호재들 아주 꼼꼼하게 살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당연히 이제 부가세는 별도로 이제 붙는 거고요. 현재 뭐 예상 임대가로 해서 뭐 전세가, 월세가 이렇게 좀 나눠서 구분해서 이제 놔뒀는데, 이거는 현장에 와서 현장 위치를 보시면 전세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이거 지금 현재 전세가 현 전세거든요. 이게 건물이 준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되게 되면 전세가는 당연히 또 좀 오를 거고요. 월세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와 같이 전세나 월세가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내놓은 예상 임대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를 투자 물건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뭐 실투자 금액이 뭐 1억이 붙고 또 2억이 붙고 하는데, 월세나 보증금을 전세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실투자 금액을 적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이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들이 이 서울에 뭘 하나 장만하려면은 거의 뭐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뭐 빌라 하나 가격도 거의 뭐 9억대 이상, 뭐 빌라 가격도 뭐 웬만한 것들은 뭐 8억대 이상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신혼부부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물건입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추후에 좀 그 자금을 모으신 다음에 나가셨을 때 매도도 좀 편하실 거고, 또 전세를 났을 경우에 전세에 대한 활용 가치도 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이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돈이 많으시면 아파트에 투자하시면 되지만, 이 아파트에 투자할 정도의 여유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부동산의 맛보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자,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은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통건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울 갔다가 경기도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물건의 형태도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사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릴 곳은 갈곶동의 통건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오산에 있는 통상가 건물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도 높고 실투자 금액도 좀 약간 높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이 가격 자체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월세 수익이 워낙 잘 나와서 이게 맞느냐, 이게 이제 이런 전화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뭐 다 호실이 다 맞춰져 있지는 않지만 예상 임대가는 충분히 좀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라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개요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1호선 오산역에 인접해 있는데요. 이 대재 면적이 약 한 385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을 보시게 되면 1157평방미터로 이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10평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한 350평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수를 보시게 되면 지상 1층과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전체 통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본 물건은 임차가 현재 지금 맞춰지는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준공이 2021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이 대지 정리가 된 것이 올해 이제 대지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순차적으로 현재 좀 임차를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커피숍이라든가 뭐 한의원 이런 것들 한의원 또 무용학원 이런 것들은 입점이 좀 확정이 되어져 있고 운영하거나 현재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병원이 현재 지금 입점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정만 좀 현재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월세 수익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은 21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48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은 보시게 되면 이게 현재 지금 현 상태입니다. 건물 외관이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보시게 되면 이 코너변에 위치했습니다. 이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시성이 좋고 그다음에 직경력이 좋고 또 유동성 또한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양쪽으로 보게 되면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층이 현재 좀 커피숍, 그러니까 도나츠 커피숍으로 유명한 이 커피숍으로 맞춰져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이 출근하는 버스냐 아니면 퇴근하는 버스 정류장에 따라서 그 임대가, 즉 바닥에 붙는 권리가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퇴근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임대가가 다른 어떤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는 그래도 그 바닥 권리금이 좋게 붙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5층과 6층을 이제 복층 형태로 5층을 복층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통창을 넣어서 뭐랄까요, 주변에 어떤 그 풍경이 상당히 좀 조화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5층 같은 경우는 현재 학원가와 현재 지금 협의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현재 좀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2021년 6월 준공이 완료가 난 곳이죠.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딱 띄는 곳이고 일단은 지금 보시는 대로 한의원, 카페, 또 무역학원까지 입점 예정에 있으니까 이런 점도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상가 통건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뭐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근데 입지와 호재를 면밀히 또 봐야 이 상가 건물이 또 얼만큼 가치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되시겠죠? 입지와 호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했다고 했죠. 이 오산로 사거리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라인 자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쪽에 이 오산로 쪽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뭐랄까요, 병원이라든가 뭐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쪽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병원이라든가 그 한의원은 벌써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이렇게 현재 좀 조율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쪽 주변 지역은 학원과 시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학원과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5층이 현재 지금 학원과와 현재 지금 예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1호선 오산 라인이 위치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사이를 보시게 되면 이 1번 국도가 또 요 라인 안쪽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라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밑에 있는 평택에 있는 산업단지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위 산업단지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직장인 수요층들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쪽 오산 쪽 사거리 쪽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가 부채꼴 모양으로 동그랗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 한 4,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먹자 상권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 4,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현재 지금 입점이
인접해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그 세대 수가 약 한 4천여 세대, 거의 한 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2022년과 2023년, 2024년도에 계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약 한 만여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주변 지역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밀집되어져 있다는 것은 뭐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 월세가가 한번 딱 정해지게 되면 상승을 하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가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바로 밑쪽에 이 진이산업단지,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LG, LCD 산업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크게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산 쪽 그 물건지 주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상가가 한번 고정이 되면은 뭐 1, 2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뭐 10년, 15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월세 수익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특징은 뭐냐면 또 하나의 그 개발 호재의 특징은 오산 기흥 이 분당선이 현재 좀 연장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장 추진 중, 즉 기흥에서 동탄, 오산으로 이어지는 분당 연장선이 추진이 되면 이 오산 쪽 안쪽으로 해서 뭐 GTX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오산 안쪽에 어떤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GTX A 라인이 오산과 지제역이 현재 연장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제역 쪽 주변 지역은 삼성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어떤 출퇴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제역 1호선 라인의 어떤 지제역 안쪽으로 해서 GTX 라인도 끌어오게 되고 뭐 KTX 라인도 끌어오게 되고 계속적으로 현재 좀 상태가 그런 겁니다. 거기에 어떤 분기점으로 해서 오산이 현재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산에서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제 오산 네오 밸류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이것을 사업을 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오산 자체가 이제 평택이랑 인접해 있고 바로 위쪽에도 동탄과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이산업단지가 이제 크게 만들어지면서 직장인 수요층 자체가 이 오산 쪽으로 머물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산 네오밸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오산시의 어떤 적극적인 추진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오산시 갈고동의 통건물입니다. 신축으로 지어진 곳이고 상가 통건물 만나보고 계세요. 자, 지금 보시는 곳 주변에 아파트 단지 둘러싸여 있고요. 산업단지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 수요 감당할 수 있는 곳, 수요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거. 그리고 개발 호재들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 가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산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많이 들어봤는데 자, 건물의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가격 전략을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가 약 한 48억입니다. 또 예상 임대가를 5억 6천만 원에 월 1,79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현재 지금 1,790만 원이라는 예상 임대가는 현재 조율 중인 그 월세 수익, 또 보증금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예상 임대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은 약 한 2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충분히 월세 수익을 좀 그 실투자금 대비해서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그 대출액을 조금 줄이신다든가 하셔서 실투자금이 약간 높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식당이 하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커피숍이 코너변을 현재 좀 쓰고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랄까 한의원이 입점이 확정돼서 2층 전체를 다 현재 지금 활용할 거고요. 또 3층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비어 있는데 이거는 병원으로 입점할 예정입니다.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1층에 자연스럽게 약국이 하나 따라오겠죠. 근데 약국도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요층이 얼마만큼 몰려있느냐에 따라서 약국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4층은 현재 지금 무형학원으로 입점이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5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사무실 정도는 현재 지금 컴퓨터 사무실로 현재 좀 사용하고 있고 5층 하나, 즉 복층으로 구성되어진 5층 하나 같은 경우는 현재 학원하고 현재 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윤곽 자체 뭐랄까요, 상가 건물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상가 가치가 확연히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뭐 병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학원가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월세 수익이라든가 보증금을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시 갈고동에 위치한 통건물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또 그러면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이 될 텐데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입니다. 네, 다시 서울로 왔고요. 소위 강남 4구라고 불리고 있는 강동구입니다. 자, 강동구 성내동 주상복합 아파트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네, 본 물건은 강동구 이 성내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다. 즉 1층과 2층은 상가로 현재 좀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가가 임대에 맞추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은 이 8호선 이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10월달에 이제 준공이 될 물건이기 때문에 2층에 이제 분양 사무실을 이제 만들어놨어요. 모델하우스를 예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전용 면적은 64.19, 분양 면적은 약 한 100.81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30평형대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층수를 보시게 되면 지하 1층과 지상 15층으로 좀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7층에 대한 가격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징은 이제 주변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활발하게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측 투자 물건으로 봤었을 때는 전세 수요층이라든가 월세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은 약 한 9억 7천만 원입니다. 주변 지역의 30평대 가격보다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현재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본 물건은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1, 2층은 상가로 형성될 예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로변 또 길 건너편이 바로 이제 강동구청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바로 뒤편이 이제 먹자상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가가 상당히 좀 예쁘장하게 꾸며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건물은 이제 거의 다 올라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건물 다 올라가 있고 안에 이제 현재 내부 공사 중에 위치해 있고요. 또 내부 인테리어도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본 물건 자체가 약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해놓은 것이 이 아파트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은 개방감 때문에 거실과 주방을 하나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거실과 주방을 좀 분리해놔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주부들에게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뭐 최신 화기 설비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옵션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현재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이면서도 상당히 좀 옵션 자체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좀 특징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환기 시스템을 상당히 좀 잘 넣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환기 시스템을 넣은 게 아니라 이 청정 환기 시스템을 놔서 요새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들 하시잖아요. 청정 환기 시스템이라든가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을 놔서 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잡아낼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청정 모드를 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식기세척기라든가 광파 오븐 렌즈, 그 다음에 천정형 에어컨 시스템을 4개나 이제 설치를 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축으로 지어지고요. 3룸에 첨단 시스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완벽한 옵션까지 준비가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주변 환경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8호선 이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강동구청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이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 자체가 이 강변북로라든가 이 도모가선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서천동 하게 되면 바로 밑에 뭐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입지 환경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 시설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강동구청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목자골목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자골목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은 임차 수요층들이 쉽게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자체가 녹지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 자체가 학군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영파요고라든가 성내초라든가 그다음에 성일초 이런 어떤 학군 자체가 강동구청 쪽 주변 지역, 이 성대동 쪽 주변 지역에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원과 시설 또한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뭐 개발 호재를 얘기한다면 뭐 앞에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약간 지금 현재 지금 약간 모순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또 하나는 이제 천호동 쪽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서천동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성대동 쪽 주변 지역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집가 상승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이 고덕 비지밸리가 주변 지역에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가라든가 월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동구 성내동의 입지와 호재 살펴드렸으니까 이제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죠.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그 주변 지역,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계약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변의 가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된 30평짜리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10억대가 넘다 보니까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새롭게 분양을 해서 새롭게 지어진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상 매매가가 9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9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은 매매가 자체가 상당히 주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전세를 넣게 되면 약 한 7억 정도의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이게 전세를 넣고 갭투자 이런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실수요층들이 그냥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붙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네트워크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